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게 관절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쪼그려 앉고 소파에서 양반다리로 스마트폰을 보고 책상 앞에서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일하는 그 순간들. 당신은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무릎과 허리, 발목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통증이 없으니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관절은 당신이 느끼기 전부터 이미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다가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오늘 저는 당신의 관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10분만 투자하세요. 이 10분이 당신의 앞으로 30년을 바꿀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쪼그려 앉습니다. 화장실에서 청소할 때, 낮은 곳에 물건을 집을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라 위험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사실은 명확합니다. 쪼그려 앉을 때 무릎 관절에는 체중의 7배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집니다. 60kg인 사람이라면 무릎은 순간적으로 420kg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서울의 한 정형외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대 환자들의 무릎 MRI를 찍어보면 연골 손상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죠. 통증은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진 후에야 시작되니까요.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뼈와 달리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쪼그려 앉아 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쪼그려 앉는 대신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앉으세요. 청소할 때는 긴 막대 걸레를 사용하고 낮은 곳의 물건은 완전히 앉았다가 집으세요. 둘째, 화장실에서는 변기를 사용하세요. 쪼그려 앉는 재래식 화장실은 관절에 최악입니다. 집에 재래식이라면 지금 당장 개조를 고려하세요. 몇십만 원의 투자가 수천만 원의 수술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쪼그려 앉는 습관이 몸에 밴 분들은 의식적으로 동작을 바꿔야 합니다. 최소 3개월 매일 스스로를 체크하세요. 습관은 반복으로 만들어지고 반복으로 바뀝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쪼그려 앉아서 빨래도 하고 걸레질도 하고. 그런데 50이 넘으니까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죠. 병원에 가니 연골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공관절 수술 직전이라고요. 그때 후회했어요. 젊을 때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세요. 두 번째 습관은 양반다리 자세입니다. 소파에 앉아, 바닥에 앉아, 우리는 습관처럼 양반다리를 합니다. 편하니까요. 하지만 그 편안함의 대가는 상상보다 큽니다. 양반다리 자세는 고관절에 비정상적인 회전력을 가합니다. 무릎 안쪽에는 과도한 압력이, 바깥쪽에는 비정상적인 늘어남이 발생합니다. 이 불균형이 반복되면 연골은 불균등하게 닳고 인대는 느슨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골반의 틀어짐입니다. 양반다리를 자주 하면 골반이 좌우로 비대칭이 됩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가 틀어지고 척추가 틀어지면
목과 어깨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의 나쁜 습관이 전신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특히 한쪽 다리를 더 자주 위로 올리는 습관이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40대 남성 직장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오른쪽 다리를 위로 올려 양반 다리를 했어요. 20년 넘게요. 그런데 40대 들어서부터 허리가 이상했어요. 특히 왼쪽 허리가 자주 뻐근하고 아팠죠.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골반이 완전히 틀어져 있고 척추가 S자로 휘어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시더군요. 혹시 한쪽 다리로만 양반다리 하시나요? 그때 깨달았죠. 양반다리의 또 다른 문제는 혈액순환입니다. 다리가 꼬이면 혈관이 압박되고 혈액순환이 방해받습니다. 장시간 지속되면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앉아야 할까요? 가장 좋은 자세는 의자에 허리를 펴고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고 앉는 것입니다. 무릎과 고관절이 90도를 이루도록 하세요. 바닥에 앉아야 한다면 등받이가 있는 곳에 기대어 다리를 쭉 뻗고 앉으세요. 아니면 무릎을 세우고 앉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 양반다리가 습관이 된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자세를 30분마다 바꾸세요. 양반다리를 했다면 다리를 펴고 그 다음엔 한쪽 무릎만 세우고 이렇게 계속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 5분이라도 고관절 스트레칭을 하세요. 바닥에 누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좌우로 돌리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기입니다. 고정된 자세는 독약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정적인 생활입니다.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 8시간, 퇴근 후 소파에 앉아 3시간.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문제는 같은 자세입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근육은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을 지탱할 힘이 사라집니다. 관절은 주변 근육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근육이 약하면 관절이 모든 충격을 직접 받게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릎, 관절염 발병 위험이 2배 높습니다.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앉아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부정한 자세를 취합니다. 고개를 앞으로 빼고 등을 구부리고 허리를 뒤로 빼는 자세. 이 자세에서는 목에 15kg 이상의 부담이 가해지고 허리 디스크에는 정상의 2배 압력이 가해집니다. 30대 직장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점심시간 빼고는 거의 움직이지 않죠. 처음엔 괜찮았는데 23년 지나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병원에 갔더니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앉아만 있었을 뿐인데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50분마다 10분은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화장실을 가든 물을 마시러 가든 창밖을 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앉아 있는 동안에도 미세한 움직임을 유지하세요. 발목을 돌리고 어깨를 으쓱이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세요. 완전히 고정된 상태가 가장 나쁩니다. 셋째, 타이머를 활용하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50분마다 알람을 설정하세요. 처음엔 귀찮겠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스탠딩 책상을 고려하세요. 하루에 2시간이라도 서서 일하면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움직임은 관절의 윤활유입니다. 관절 안에는 활액이라는 액체가 있는데 이것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활액은 움직여야만 분비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활액 분비가 줄어들고 관절은 뻑뻑해집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30초만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당신의 관절이 당신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체중 방치입니다. 1kg이 무릎에는 5kg입니다. 체중과 관절 건강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5kg의 추가 부담이 가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7kg까지 늘어납니다. 즉, 당신이 5kg 찌면 무릎은 25kg의 추가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매 걸음마다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평균 5,000보를 걷는다면 5,000번의 추가 충격이 무릎을 강타하는 것입니다. 1년이면 180만 번, 10년이면 1,800만 번입니다.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만인 환자와 정상 체중 환자의 무릎 관절을 비교하면 마치 1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만은 관절을 급속도로 늙게 만듭니다. 4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초반까지는 70kg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 스트레스 받으면서 90kg까지 찌었죠. 20kg이 불과 56년 만에 는 거예요. 처음엔 별 문제 없었는데 40대 들어서니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특히 계단 내려올 때요. 병원에 가니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체중만 10kg 줄여도 무릎이 훨씬 나아질 거지라고 하셨어요. 그는 6개월에 걸쳐 12kg을 감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릎 통증이 70% 이상 줄어들었고 계단도 훨씬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중 감량이 어렵다는 것 저도 압니다. 하지만 관절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시작은 작게 하세요. 한 달에 1kg만 줄여도 됩니다. 1년이면 12kg입니다. 무릎에게는 60kg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세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오히려 근육을 빼앗아 관절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천천히 꾸준히 건강하게 빼야 합니다. 특히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선택하세요. 수영, 자전거, 실내 걷기 등이 좋습니다. 달리기나 등산은 체중이 어느 정도 줄어든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신의 몸무게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절이 평생 짊어져야 할 무게입니다. 가볍게 만들어주세요. 당신의 무릎이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5번째 습관은 통증을 참는 것입니다. 이는 제일 위험한 선택입니다. 조금 아픈데 뭐 이 정도야. 나이 들면 다 아프다잖아. 파스 붙이면 괜찮아질 거야.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관절 통증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통증은 몸의 신호입니다. 경고입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돼라는 절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진통제로 임시방편하고
파스로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문제는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손상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손상은 더욱 깊어집니다. 한 정형외과 의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초기에 오는 환자들은 3개월 정도의 보존적 치료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통증을 23년 참고 온 환자들은 이미 수술밖에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50대 후반 여성의 사연입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한 3년 전부터였어요. 처음엔 나이 들면 다 이렇지라고 생각했죠. 진통제 먹으면 괜찮아지고 해서 계속 참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진통제도 안 듣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후회했어요. 진작 병원에 갔더라면 수술까지는 안 갔을 텐데. 관절 통증이 있다면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첫째, 2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은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단순 근육통과 관절 문제는 전문의만이 정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가 진단, 자가 치료를 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민간요법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나 MRI 검사를 받으세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부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의사의 처방을 성실히 따르세요.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 등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관리하세요. 다섯째, 생활 습관을 반드시 개선하세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나쁜 습관을 유지하면 재발합니다. 통증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최후의 신호입니다. 이것마저 무시한다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관절 건강,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5가지 최악의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같은 자세로 오래 앉기, 체중 방치, 통증 참기. 당신은 이 중 몇 가지를 하고 있었나요? 솔직해지세요. 아마도 최소 2-3가지는 해당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실패합니다. 이번 주에는 쪼그려 앉는 습관만 고치세요. 다음 주에는 양반다리를 줄이세요. 그 다음 주에는 50분마다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1%의 개선이 100일이면 100%의 변화가 됩니다. 당신의 관절은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관절이 있어야 걸을 수 있고, 여행을 갈 수 있고, 손주를 안을 수 있습니다. 통증 없는 노년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지금 당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느 정형외과 의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관절은 통장과 같습니다. 젊을 때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에 쓸 수 있는 건강이 결정됩니다. 지금 과소비하면 나중에는 파산합니다. 당신의 관절 통장에는 지금 얼마나 남아 있나요? 충분히 쌓여 있나요? 아니면 이미 적자 상태인가요? 오늘부터 저축을 시작하세요. 조금씩, 꾸준히, 성실하게.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 당신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적당한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관절 주변 근육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관절의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단, 올바른 걷기가 중요합니다. 시선은 전방 1015m 앞을 보고 가슴을 펴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며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세요.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신발도 중요합니다. 쿠션이 좋고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신으세요. 밑창이 딱딱한 신발이나 굽이 높은 신발은 관절의 충격을 가중시킵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수영도 좋습니다. 물의 부력이 체중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 당신의 관절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영상을 끄고 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시겠습니까? 체중계에 올라가 현실을 직시하시겠습니까? 병원 예약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한 걸음만 내디드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의 관절이 10년 후에도 건강하기를, 20년 후에도 통증 없이 걷고 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관절, 오늘부터 지켜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저희 지혜로운 쉼표와 친구가 되어 지혜로운 삶 함께 하세요.